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잡수다.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회 주제는 보험업입니다. 보험업계의 아이돌이 될 뻔한 현재는 그냥 똘똘이님을 모시고 보험업계 얘기를 해봅니다. 영화, 수상한 고객들 예고편 중에서 고객님의 꿈이 곧 저의 꿈입니다. 이제야 그 배병우의 어떤 시대가 열리는 거지. 지금 대놓고 죽으려고 막 환장한 애들을 보험 가입시켰단 말이야? 아 이거 진짜로 보험료 다 내고 이거 다 뒤져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 그때 형이 챔피언 먹으라고 내가 그렇게 챔피언 쳐먹으래? 보험은 일단 쉬운 일은 아니고요. 우린 졸라 현실적인 방송이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아니, 이 일을 시작해야 되나. 오케이. 그분들께 이제. 이 일을 시작하려고 고민하는 사람. 근데 저는 시작하지 말라?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만둬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일을 좀 효과적으로 수행할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말은 이게 그냥 들어가기 쉽다고 해서 견디기 쉬운 게 아니라는 거지. 그만큼 어려우니까 잘 선택을 하라는 똘똘이의 그냥 고상하신 말씀이신 것 같고. 자, 그러면 회사별로 보통 취직을 했어. 그러면 교육을 얼마 정도 받고 실전 투입이 되는가? 이 정도는 알아야 사람들이 이제 또 대충 교육 프로그램은 한 3개월 정도 프로그램을 짜 있는데요. 대부분 한 2주 교육시키면 그 사람이 빨리 영업하기를 회사에서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당연하지. 네, 그래서 아줌마들이나 이제 회사를 이직하셔서 이제 뭐 이렇게 처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교육하려고 하면 회사에서 자꾸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하죠. 일단 지인 영업이라도 좀 해보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 보험 들고. 그리고 자꾸 수당료를 막 얘기를 해줍니다. 이 상품 팔면 얼마가 나오고, 이 상품 팔면 얼마가 나오는데. 그러면 식구한테 팔아먹는 거지. 앉아있을 수가 없어.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 지금 보험 몇 개 갖고 있지? 이번에 내가 갈게 한번 끊어놔봐. 증권인지. 그래서 가서 증권을 봅니다. 보험이 굉장히 훌륭한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을 해약시키면서 제가 팔고 있는 상품으로 좋지 않다고. 가입을 시키죠. 그것도 수당률이 이빠이 센 그런 보험으로 가입을 시키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 연락을 안 받고 계십니다. 이거 근데 출연료 이런 건 전혀 없죠? 없어. 구사등기는 안 받고 하는 걸 다. 이거 근데 제가 시나리오를 봤는데 졸라 기네요. 우리 말이 길어서 이제 빨리빨리 가야 돼. 아니, 농담이고요. 너무 많이 왔어. 기본급 얘기 좀 해봐요. 기본급. 그렇지. 기본급 없습니다. 있는데 아예 없어요? 교육 비용이라고 해서 정착 비용 주는데요. 그냥 기본급은 없다고 보시는 게. 기본급이 있다고 우길 수 있는 회사 있으면 지금 우리에게 연락 주시면요. 제가 그 회사에 바로 취직해요. 1호사상 흥행. 그 회사에 바로 지금 기본급은 없다고. 보험 설계사의 경우에 기본급은 교육비가 많이 주는 회사가 6개월 동안 100만 원씩 주는 회사 봤고요. 근데 있네. 6개월 동안 100만 원 주는 회사 봤고요. 근데 대부분 아주 작게 써 있습니다. 2개월 내 계약이 없으면 6개월 분이 지급이 안 돼요. 굉장히 스마트한 보험 있는 거야? 초기 2개월이야. 2개월 안에 계약 한 건 해주면 6개월 동안 교육비를 준다고 하는데 또 조그맣게 밑에 보면 4개월 안에 또 한 건이 또 터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2건을 해야 되고. 아니, 그건 틀립니다. 아. 어떤 회사는 3개월 동안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한 달 안에 계약이 한 건 나와야 되고.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뭐 집안 식구 아무래도 하나 물려서 해야겠네.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한 달 안에 계약이 한 건도 안 나왔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단 지인 계약이 있어요. 단 한 명도.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보험업 올해 보통 가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물갈이가 심하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제가 있을 때는 6개월은 이제 보험업계에서는 6개월을 보통으로 보고 있거든요. 표준으로. 6개월 정도가 이제 이직 기간으로 보고 있고, 그 기간을 넘기면 1년 6개월 정도까지는 갑니다. 근데 대부분이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이탈 한 번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6개월 얘기했던 게 어느 정도 쌓이면 아니야. 간다는 거야? 6개월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고객들이 계약이 평균 보면 4-5건이 되는데 그 고객들 때문에 의리상 못 그만둡니다. 아니죠. 의리상.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뭐 한 대부분 그냥 통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10건에서 한 15건 나옵니다. 뭐 이제 평균적으로 못 하시거나 처음 이제 오신 분들이 한 6건? 한 달에 한 건 정도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 정도 있고 한 6개월 정도가 이제 도는 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이 인력을 수급하는 거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 포인트로. 사업의 주 포인트가 사람 장사니까. 사람을 어쨌든. 잡는 일이 주 포인트입니다. 그래도 어렵죠. 요즘 같은 경우 이제 보험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우, 보험회사 존나 많아. 매니년에 검색만 해보셔도 컨설턴트 어때요? 라고 쳐보시면 신랄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 말보다 그게 더 빠르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또 어느 측면만 너무 과장되게 표현을 하시고 그렇지. 저는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대리점까지 한번 해봤었으니까 밑바닥에서부터 대리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밑바닥이잖아. 아, 저 완전 쌍바닥입니다. 나는 장고와 빵이고. 인생 쌍바닥. 쌍바닥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저렇게 장고가 빵원인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싸대기 때립니다. 영업 방법 뭐 상식적으로 다 감은 오는데. 좀 독특한 거. 뭐 그냥 뭐 지인 이런 거 빼고 아니, 이제. 처음에는 지인 영업 하다가 네. 이 지인 영업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영업의 흐름이 어떻게 보통 가는지 사람들이. 지인 영업에서 이제 지인 소개 영업을 한번 합니다. 2차. 이게 뻔한 방법이지. 1차가 사실상 보면 지인 영업, 이제 지인의 가족도 들어갑니다. 지인 가족 영업으로 1차를 합니다. 근데 이제 슬슬 친구들이 연락을 안 받습니다. 네, 그리고 친구들이 야, 너 될 수 있으면 딴 일 찾아봐라. 내가 너 들어주긴 하는데, 근데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너 그거 하게? 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자존심 상해가지고 안 보게 됩니다.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네. 분수는 엄청 더. 그냥 좀 친구를 잃는구만. 그런 애들이 있어. 나 같으면 한 6개월 2만원짜리 들어주고, 3만원짜리 들어주고, 6개월 있다 해약하면 되는데. 내가 그래, 내가. 에? 내가. 척척박 선생님이 친구들 없죠? 난 친구 없지. 내가 버렸어. 필요한 보험 있을 때 홈쇼핑이나 인터넷보다는 가까운 친구나 친지에게 연락해서 보험 들어줍시다. 인생 만사 돕고 사는 거니까요. 보험 들어줄 것 아니면 인생 참견은 물입니다. 지인들이 영업이 끝나면 2차로 이제 지인 소개 영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입한 고객들한테, 가입한 고객에 대해서 만족도를 체크하는 척 하면서 소개를 부탁을 합니다. 저번에 가입하신 상품 괜찮으세요? 더 좋은 상품도 많으니까 옆에 계신 분들, 혹시 아들 있으세요? 자녀분들 위해서 좋은 상품이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영업을 하고요. 또 하나는 보험도 팀이 있습니다. 팀별로 그렇지. 우리 사무실에 저번에 한번 도시락 싸우는 거 보셨죠? 그런 팀 영업을 합니다. 팀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무실 방문해서 도시락 나눠드리고 잠깐 보험 상품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하고 방문 영업도 하고 뭐 플랜카드도 붙이고 현수막도 붙이고 인터넷에 광고도 합니다. 재무 설계를 해준다고 하면서 뭐 펀드나 주식 같은 거 설명을 해준다고 하면서 근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융 상품에 대한 지식이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보험 관련된 상품을 팔기 위해서 재무 설계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라이프 사이클, 그 주기생에 맞춰서 이 시기엔 이 보험이 필요하고 이 시기엔 이 보험이 필요하다는 걸 설명을 하면서 그 나이대에 맞춰서 보험을 추천해주고 그 가족들까지 이제 싸그리 일괄해서 그렇게 영업을 하고 그래서 1차는 지인 영업, 2차는 지인 소개 영업, 3차는 팀 영업 이제 그렇게 되고 4차는 이제 무릎팍 영업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나갑니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빌딩을 올라가서 12층부터 1층까지 내려오면서 모든 사무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계사분들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한 분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분의 영업 방식이 그랬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분이 별명이 무릎팍 도사였는데 아침에 출근하십니다. 존경스러운 정말 보시고 싶다 그거. 진짜 너 가.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제가 이 얘기 끝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9시부터 11시까지 그 자기 소개 자료나 상품 소개 자료를 사무실에 쫙 뿌립니다. 그러고 이제 편의점 같은 데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1시쯤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1시에는 갑자기 지하철 방송을 시작하십니다. 저는 이거 해서 뭐 얼마를 버는데 이 상품이 굉장히 얼마의 수익이 되고 이런 걸 굉장히 과장해서 브리핑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허허 웃기 시작하시고 뭐 어떤 여자분들은 이제 젊은 직장 여성분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거든요. 재테크 측면에서 말하면 사무실 기준 20명 사무실에서 한두 명은 꼭 명함을 받아갑니다. 명함을 받아가고 그렇게 되면 한 건물 털면 한 건물에 대부분 이제 근로자가 한 200에서 한 300명 정도 근무하는데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한 20명에서 50명을 뽑아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분들을 텁니다. 그러면 그런 용어 좋아. 전문 용어 턴다. 네, 그러면 엄청나게 계약이 쏟아집니다. 엄청나다는 게 뭐냐면 계약 건수는 뭐 20건, 30건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수입이 뭐 하나당 5만 원이라고 따져도 5, 20, 10에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가져가십니다.
5만 원씩인데 어떻게 50만 1,000만 원? 원이야? 한 개당 50만 네, 원. 한 개당 50만 원이라고 치면 와, 멋지네. 잘 나왔겠네, 그 양반. 50만 원이 알아요. 그 한 건물에서 20, 30건의 계약을 따지면 거기서만 수익이 그냥 한 4, 500이 발생을 해요. 아, 사업. 근데 그 사람이 매일 건물을 들어간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1,000만 원이 당연히 넘죠. 그 사람이 매일 건물을 털어요. 별명이 무릎팍도사. 근데 결국엔 정말 유명한 작전주 사장에게 섭외가 돼가지고, 네? 작전주 영업을 하다가 쇠고랑을 쳐서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근무 중이십니다. 사식 좀 넣어드려라. 네. 아, 사실 저도 지금 거기 옆방 가게 딱 생겨가지고. 가갖고, 그분이 보험업계에 계속 있었으면 보험왕 했겠네. 그러니까. 3년 동안 2억이에요. 3년 동안 연봉이 2억이었고요. 아, 연봉이. 연봉만 2억. 와. 그 회사에서 받던 게. 멋지다. 근데 그 회사에서 받는 연봉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절대 그 사람이랑 비밀이고. 근데 그 사람 대충 수당률이. 그래서 막판엔 그 사람이 건물 타는 후계자들 만들었는데 그분 이후로 후계자들이 양성이 안 돼. 이건 진짜 아무도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아무도 못하는 그 사람이 할 수 게 있는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영업 보면 그런 사람이 네, 있거든. 그래서 막 어디 지방에서 막 다 망해가지고 그분한테 후계자 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걸 못하겠다고 다. 그러니까 이게 보험도 정말 자기가 열심히 많이 팔면 돈이 되는 건 분명한데 이 자기 체질이 맞는 사람이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 성격이 정말 활발하고 정말 남의 눈치 안 보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어디 가서도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이런 것도 익숙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진짜 추천합니다. 나 보험해야겠는데? 졸라 외로워.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한테 욕 먹어도 별로 안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 하려고 했는데 장구가 빵이구나? 아, 그리고 그거 말고 뭔가 좀 그런 방법 말고 이왕에 꿈을 주는 거니까 조금 더 이런 방법이 좋다. 이런 걸 좀 한두 개 알려주면 좋죠. 일단은 저는 그 스타일을 잡고 싶어요. 일단은 보험이 돈이 굉장히 됩니다. 잘만 하면. 잘만 하면이 아니라요. 금융회사 망하시는 거 보셨어요? 최근 10년 내?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보험업 진출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굉장히 추천을 하는데,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비추하는 건 설계사로서 평생 롱런하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일단은 사업화 시키는 데 목적을 두셔야 되고요. 사업화 시키는 데 목표를 줘서 설계사로서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면서 이 바닥에 경험을 해보시고, 그때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이 재무 설계하는 측면에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세금이나 보험이나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을 보험이랑 연관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는 이제 SM이라고 해서 설계사들 팀장을 있어요. 그거 꼭 한번 해보시고 나오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걸 한번 한 6개월 정도 경험을 해보시고 해서 6개월 정도 경험을 해보시고 지점 만들어서 나와야지. 그때는 이제 독립된 법인, 요새는 GA라고 합니다. 유명한 법인. 그런 게 많더라고. 예, GA라고 보험 해서. 상품도 각 회사들 거 다 예. 받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지점에서는 우리나라 화재 보험에서 거의 대부분 상품, 그리고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그리고 뭐 D회사의 CMA 상품, 그때 제일 잘 나갔거든요. 한창 직장인들 뭣도 모르고 하루만 넣어도 이자 준다고 하니까 CMA 별별 게 다 있었어요. 뭐 연금, 뭐 저축보험 이런 거. 요새 은행에서도 상품을 받아와서 팔기 때문에 굉장히 전망이 좋고요. 다만 이제 조금 소수 정예화된 회사로서 그 설계사들을 너무 내치지 말고 내실을 기하는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최종 목표를 잡으시면 보험업을 배우시고 딱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기존에 보험업계를 들어오시기 전에 했던 직장 자체가 조금 사람 대인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지인들도 조금 두텁게 만들어 놓은 분들이 진입을 하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알았어. 근데 너 말이 너무 길어. 저도 우리 이거 아, 편집하려면 근데 재밌어. 우리 안 회장님 죽어. 나는 지금 들어보니까 줄이고 싶은데. 굉장히 재밌네. 줄이고 보험업이.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보험 세계. 방송을 하세요. 상담을 받지 말고. 나 지금 상담 받고 있어. 지금 상담을 받고 있어. 계속 빠져들어. 손수건 드려도 울 것 같아. 나 지금 계약서 쓸 것 같아. 그러니까 기존에 몸담고 있던 곳, 기존에 알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한 영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똘똘이님의 의견이 한참 이어져 적당히 잘라냅니다. 옛날에 있었던 바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젊은 분들이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고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옛날 바닥이 없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은 예, 없잖아요. 이 사회적 네트워크가 아주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얘기 좀 해주세요. 말 나온 김에 보험회사들 직원들 돈 많이 벌어도 고객들한테 재투자하는 비용이 많잖아요. 그렇죠. 경조사 다 챙기고
예. 그럴 수밖에 명절 때, 없겠지만 명절 때 선물 드려야 되고요. 다 돌리고. 예. 이 그러니까 고객들 봐. 그것도 고객들한테 다 돌리는 건 아니고요. 보험 상품별로 보죠. 그래서 A급 상품.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분한테서 뽑을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있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전화도 자주 하고 상품도 주고 막 이러는데 뭐 일단은 뭐 수입차 파는 분들보다는 돈이 덜 들어요. 그래서 자기 수당의 한 20% 정도는 재투자 비용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주변에 외국계 그분들은- 보험회사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진짜로 네. 그 지금 게스트가 얘기하신 아이나피? 대리점 형식 뭐 하는 친구도 그거, 있고 예. 후배도 있고 이런데 외국계 회사 분들은 다 종신이니까 외국계는 예. 재투자 비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보험왕 출신들 한 2명 알고 있는데 자기 버는 수익이 아까 20%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은 50% 이상 50% 써요.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상 써요. 왜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외국계나 그 지위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은 수입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한 50% 정도는 씁니다. 이제 상품도 아줌마들 특히 뭐 S생명사의 아줌마들 같으면 보험 들고도 별로 기분 안 좋은 선물 보내주세요. 좀 고객들 생각해서 선물 보내주셔야 되는데 뭐 무명의 가죽 지갑 이런 거 정말 무명이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나 피생명 같은 경우에는 현금 주실 때도 있고 상품권 같은 걸로. 뭐 개인 차이겠지. 그럼 여기서 잠깐만 쉬고 조금. 자, 그러면 똘똘이님은 일하시면서 직업에 대한 보험업에 대한 회의가 심하게 들었던 적 있어요? 저는 일단은 지인 영업하는 게 굉장히 싫었고요. 전 초반부터 지인들한테 부담을 주는 게 굉장히 싫었는데 일단 좋은 상품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품을 일단 추천해봤어요. 뭐 특히 이모나 이모부들 같이 이제 상당히 쉬운 지인들 있잖아요. 친지들한테 전화해서 이모부가 지금 이런 일을 하시는데 이 보험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산직이셨는데 근로연장이기 때문에 이런 보험들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보험을 가입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한 3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지인들이나 이제 친지들한테 영업할 수 있는 이런 한계치에 다다릅니다. 이제 그때 한번 회의가 들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독립을 꿈꿔서 이제 대리점을 차렸고 대리점 하는 중간에 이제 회의가 가장 심하게 드는 경우는 사람을 뽑고 내보내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비전을 못 찾고 헤매다가 회사를 그만둘 때 이게 나로서도 저 사람들한테 비전을 제시를 못 해주니까 그게 굉장히 미안했고요. 그럴 때 회의가 많이 되죠. 특히 그 아줌마라고 하죠. 그 40, 50대 아줌마 설계사 분들이 일을 들어왔다 나가는 게 너무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 운영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갑자기 안 와버리시고 상품을 가입을 해 오셨는데 설명을 제대로 안 해서 클레임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자꾸 욕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현금을 단시간에 많이 이렇게 얻었다가 또 단시간에 많이 못 벌었다가 이런 것들이 들쑥날쑥해지다 보니까 사람 욕심만 생기고 마음만 조급해지니까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 보험회사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똘똘이님 보실 때는 어떤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는 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이 있을까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보험에 대한 경기가 허물어졌습니다. 크게 이제 생명이랑 화재보험사로 이제 나눠졌었는데요. 이제 생명은 자기 신체에 관련된 거고 화재는 이제 외부 충격에 의한 이제 보험을 말하는 거였는데 그 두 개로 나눠졌었는데 지금 이제 무슨 보험법이 개정이 되면서 경계가 허물어졌어. 이제 어떤 회사도 어떤 상품을 다 만들어서 팔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사람 그 라이프 사이클 있잖아요. 태어나서 죽는 그 과정까지 이제 필요한 보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상품을 다 팔 수 있는 회사가 좋아요. 제가 보는 건 지금 뭐 큰 회사일수록 더 뭐 대접이 더 좋다 뭐 이런 게 없거든요. 뭐 대기업 소속의 보험회사든지 뭐 나름 독립법인의 GA 소속의 보험회사든지 대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건 있잖아요.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기업 상품이 아무래도 친숙하니까. 대기업 상품이 친숙한데 GA에서 파는 상품이 대기업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뭐 느끼기에는 이게 누가 파는 건지도 고객들이 체력적으로 모릅니다. 다이렉트로 파는. 어차피 GA에서 파는 것도 제가 만약에 무슨 S사에 예를 들어서 뭐 S사의 생명보험 상품을 파는데 S생명보험사에서 팔든 GA에서 팔든 고객이 체감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상품이니까. 네, 똑같은 상품이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없네. 근데 다만 이제 설계사 입장에서는 GA 쪽에서 근무하시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GA에서 가끔 그 설계사 분들을 굉장히 희생만 시키고
그게 희생만 시키고 이렇게 팽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은 선별을 잘하셔서 들어가는 게 좋으세요. 왜 고생만 팽시킨다는 게 뭐 어떤 경우 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많이 안 챙겨줘요. 이제 수당을? 아니요. 수당은 정해진 룰이 있기 때문에 챙겨주는데 영업 방식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팀 영업이나 이런 것들은 체계가 없는 회사들이 있어요. 인력 관리. 네. 그래서 지인 영업하고 네가 알아서 영업하는 거다라고만 얘기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안 가시는 게 좋고요. 막 팀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조직들이 있어요. 그런 조직에 들어가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또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경영학과에서 리더십 가장 많이 참고하는 계통이 보험 계통입니다. 리더십이 가장 발휘가 잘 되고요. 그게 이제 극대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리더십 있는 회사.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럴 것 같아요. 그 보험 가입을 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보험 설계회사 분들 말고 반대로 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보험을 잘 드는 요령 같은 거 있어요? 여기서 잠시 쉬어갑니다. 보험업